자, 그러면 뉴스 3, 첫 번째 예. 뉴스부터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어떤 뉴스부터 준비하셨습니까? 회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회장님. 정 회장님. 정 회장님. 네. 가시긴 가셨는데 아마 이제 DC 쪽으로 가서 이 정관계 인사들도 만나고 아마 조지아 공장 관련해서도 아마 뭐 협의를 하고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제 이 IRA라는 거, 네. 그 인플레이션 저감 법안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로 파장을 주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투자의 세계에서 재료로는 뭐 좋은 재료로 이렇게 반영된 종목들도 있죠. 뭐 풍력, 태양광, 뭐 수소 이런 것들 오르기도 했는데 네. 현대자동차가 좀 심각하다는 거예요. 현대자동차의 작년까지의 전기차 미국에서의 전기차 판매 점유율이 네. 테슬라가 70%로 단연 1위고요. 그 다음에 그 현대차가 2등이거든요. 근데 이게 2등인데 9%예요. 네. 9%. 그러니까 2등은 2등인데 70대 9야. 근데 꽤 잘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네. 꽤 잘 따라가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제 가성비라는 게 워낙 좋다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오닉 5 같은 것들이. 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쭉 밀어버리면 야 이거 조금씩 따라가다가 뭐 어차피 테슬라라는 게 뭐 사실 뭐 금태 둘렀냐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잡혔는데 이런 게 이제 딱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정의선 회장이 이제 급거 미국을 갔는데 사실 이제 업계 전망은 그래요. 야 이제 법인데 그거를 갑자기 뭐 대통령을 만날 수도 없을 거고 왜냐면 바이든 대통령의 면담이라는 건 사실 뭐 촘촘히 몇 개월짜리가 짜져 있는 그렇겠죠.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정관계 뭐 이렇게 또 뭐 예를 들면 공장을 짓거나 지어야 될 그런 이제 주지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얘기 좀 잘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 아니겠냐 이런 건데 한국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게 있어요. 네. 뭐냐? 자 현대차가 그러면 아이오닉 5라든지 뭐 기아의 EV6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미국에서 만들어야만 보조금을 이제 한 1,000만 원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미국에 이제 공장을 짓고 막 만든다 하더라도 이게 뭐가 있냐면 노조와 협의가 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단독으로 보도한 걸 보면 현대차의 전기차 미국 생산 확대를 논의하자는 사측의 제안이 있었는데 노조에서는 그걸 거절했다 이런 보도가 한국일보 단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체 협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외 공장으로의 차종 이관 및 국내 생산 중인 동일 차종의 해외 공장 생산 계획 확정 시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네. 노사 공동위원회를 통해 심의 의결한다. 이렇게 명문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협의해야 반드시.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것도 단체 협약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기아에도 이런 거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현대그룹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IR 발효와 아이오닉 5, EV6는 내년부터 판매량 급감이 불보듯 뻔하다 이거.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밀어붙였던 건데 이게 7,500달러에 한 1,000만 원 네. 이걸 못 받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테슬라보다도 더 비싸진다 이런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조 측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제약이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뭐 한두 번 있었던 일은 아니다 이런 건데 노조에서는 뭐라 그러냐? 아이오닉 5가 이제 울산 1공장에서 나오고요. 네. EV6라는 게 이제 기아의 화성 2,3공장에서 나오는데 이걸 이제 미국으로 생산을 이제 옮길 경우에 일자리 감소가 뻔하게 이제 보인다라는 거죠. 실제로 아이오닉 5, EV6의 국내 생산 물량의 5에서 60%는 해외로 수출하고 그중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간다. 그럼 미국으로 여기서 이제 울산항에서 뭐 예를 들면 인천항에서 못 실어 나른다. 부산항에서 못 실어 나른다. 그러면 이제 그 생산을 미국에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만큼의 이제 사실 인력의 감축 이런 것들이 이제 불을 붙는 뻔하다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노조 측에서는 뭐 일감 줄면 당연히 해당 공장 생산시 감원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직원들만 피해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반론을 낸단 말이죠. 이쪽도 얘기도 일리가 있고 저쪽도 얘기도 일리가 있죠. 네, 그래서 네, 그런데 이제 이 실상을 이제 들여다 보면은 실제 올해 상반기 미국 시장에서
아이오닉 5가 15,000대 가량이 팔렸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 모델 가격이 39,950달러로 돼 있는데 테슬라 모델 3가 이제 경쟁 차종 아닙니까? 이게 얼마냐? 미국에서 기본 모델이 46,999달러예요. 한 6천, 7천 달러 정도. 예, 7,000달러 가까이, 예. 47,000달러 정도 딱 되고. 보조금 차이네. 예, 딱 그 차이니까. 포드 머스탱 마하 이게 43,895달러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4,000에서 한 7,000달러 정도가 아이오닉 5가 저렴한데 여기다가 이제 7,500달러 이걸 못 받아버리면은 얘네들이 이제 받을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메드 인 USA니까 이렇게 되면 500에서 3,500달러 정도 더 비싼 차가 돼 버린다. 네. 이게 이제 현실이에요. 근데 이게 참 골치 아픈 일이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 현대 자동차만 이런 일을 당하겠냐? 지금 바이든 정부가 하는 거는 핵심적인 기술은 뭐 반도체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네네. 또 자동차, 전기차도 그렇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장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신증설은 다 미국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우리 기업들의 이제 과제라면 불을 보듯 뻔하게 이제 현대 자동차 도 그렇고 기아 네. 자동차도 그렇고 나머지 기업들에 있어서도의 노사 관계에서도 이런 파열음을 낼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건데 이게 굉장히 장기적인 트랙으로 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은 궁극적입니다만은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패권에 관련된 문제고 그 패권의 어떤 긴급성은 중국으로부터 나온 거란 말이죠. 네. 그럼 미중 관계가 언제 이게 뭐 예전처럼 서로 공존하는 그런 관계로 되겠습니까? 이런 관계는 굉장히 팽팽한 긴장 관계 내에서의 어떤 기울기의 변화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기업들은 노사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바이든 행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이라든지 어쩌면 이제 미국 내로 들어오라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글로 가는 게 맞는데 네. 그럼 내부에 이런 빈 자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은 이제 아마 개별 기업단도 이제 굉장히 긴장하면서 풀어야 될 숙제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이제 노사 문제를 다루는 우리 행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잘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정 회장께서 이제 뭐 일주일 정도 여정으로 아마 간 모양인데 뭐 근본적인 해결책이야 갖고 올 수 있겠습니까만 네. 어쨌든 우리도 할 얘기는 있는 거죠. 사실 거기다가 투자하겠다라고 그렇게 많은 금액을 명시적으로 밝혔는데 그걸 쏙 빼는 조치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뭐 우방국으로서 혹은 또 어떤 이 산업 정책으로서도 좀 빈자리가 있는 거다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될 거고 또 고용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엘라바마도 그렇고 조지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주지사라든지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열심히 뛰어야 돼요. 네네네. 왜 이렇게 호응을 안 해요? 아니 열심히 뛰어야죠. 열심히 뛰어야지.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예.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노사 문제는 뭐 자동차가 이제 대표적으로 사실 이제 노조가 워낙 강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국민적인 관심사를 갖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노사가 뭐 생존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인 변수가 일단 터진 거니까 이거를 그냥 그 노든 사든 간에 본인들의 입장만 내지 마시고 잘 협의를 해서 솔루션을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미국의 뭐 어찌 보면 이제 꼼수 같은 거 요거 이제 잘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취업 비자를 받아가지고 우리 저 근로자들을 미국으로 취업 이민을 시켜? 뭐 그런 방법도 있겠고. 그럼 좋아할까? 어쨌든 근데 이제 미국 내에서 점점 이제 전기차 포션이 커지는 상황이니까. 아니 전기차는 뭐 당연히 지금 뭐 침투 기준으로 2035년 가면 거의 대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쨌든 미국 내에서의 또 현대차 비중을 많이 또 처음에 늘려놔야 이 시장이 좀 형성이 될 테니까 그때까지 현대차도 좀 약속을 하고 뭐 고용 줄이지 않는다는 약속을 좀 하되 뭐 미국 공장을 좀 세우는 거에 대해서 노조도 좀 협조를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살짝 좀 들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걱정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이 워낙 슈퍼 파워니까 이런 걸 하는데 사실 EU 같은 데들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네. 아니 미국은 그러는데 우리는 그러면 뭐 폭스바겐이 스텔란티스니 다 미국 가면은 유럽에서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고용이라는 게. 자동차가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제조업의 10분지 1을 자동차 연관 산업이 고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있으니까 주유소도 있고 그런 거고 부품 소재 장비 뭐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굉장히 이 반도체 공장 하나하고 자동차 공장 한 라인하고는 굉장히 그 고용이라는 측면에서 차별점이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독일 등 이 자동차 강국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전략적인 그런 방법론을 도출해내야 되는 숙제가 또 우리한테 있죠. 네. 자,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미국으로 급거 출국을 했고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화그룹주들이 요즘에 뭐 네. 아주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 요즘 친환경, 잘 나갑니다. 방산, 잘 나갑니다. 작년에 제일 잘 나갔던 중견 그룹이 어딜까? 중견, 네. 효성. 역시 네. 정프로도 이제 주식이 다 됐네. 네, 효티, 뭐 네, 효첨 그렇죠. 뭐 있잖아요. 네, 효성이 굉장히 작년에 좋았는데 네. 올해는 한화그룹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뭐 태조 이방원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관련된 기업이 많아요. 네. 태양광 방산, 예를 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것들이 이제 방산이죠. 하나솔루션 태양광인데 요거는 이제 IRA 여기 미국에 공장이 있단 말이에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뭐 세액 공제를 꽤 많이 받는다. 아니 한 2억 달러 받는다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그룹 주가가 굉장히 좋은데 차트를 하나 보여주시면 올해 뭐 최근 들어서 주가도 부진합니다만은 올해 뭐 시총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1월 3일 기준과 8월 23일 기준으로 한화그룹의 시가총액 예를 들면 주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하나솔루션, 하나시스템, 하나생명, 하나손보, 하나투자증권 요게 이제 상장 하나그룹이거든요. 요거 다 합쳐서 보니까 변동률이 오히려 플러스 8.79다. 근데 저기 뭐 생명산업보험 뭐 투자증권은 좀 떨어졌을 거고 빼더라도 네. 예를 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하나 솔루션 같은 거는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옆에 보시면 49,000원이 75,800원이 됐고 35,000원이 49,000원이 됐어요. 52%, 38%. 네. 물론 하나 솔루션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일종의 테마군으로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적도 좋아요. 사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이 굉장히 좋고 예를 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시총이 저렇게 많이 늘게 된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방산에 대한 수주 뭐 우리가 뭐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단 올해 초에 시가총액이 2조 5천억이었는데 23일 기준으로 3조 8천억 이렇게 됐거든요. 1조 3천억 이상 늘어났는데 이게 실적과 이 수주 같은 이제 가시적인 실적의 개선과 더불어서 네. 뭐가 있냐면 지배 구조를 굉장히 심플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29일 날 공시를 했죠. 지난달 29일 날 100% 지분 보유 자회사인 하나디펜스의 흡수합병을 이제 밝혔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지배 구조가 굉장히 심플해지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제 돼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하나의 방산 부분 또한 100% 지분 취득을 해서 합병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돼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네. 하나그룹의 방산을 총괄하는 솔루션 기업이 됐다라는 그런 이제 된 거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하나그룹의 주가가 앞으로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제가 이제 질문을 작년에 어디가 좋았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렇게 주식 투자 오래 하다 보면 어떤 그룹이나 어떤 그 회사들의 주가가 그 시류에 맞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주식들을 좀 자세히 보다가 물론 이제 지금 당장 뭐 솔루션이라든지 에어로스페이스 사실한 말씀 절대 아닙니다. 네네네. 그런데 보면 그 그룹의 어떤 사세라든지 이런 게 왜냐면 SK그룹 같은 것들 이제 그렇잖아요. 한 4, 5년 전부터 굉장히 좋죠. 네네네.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계서열도 LG를 넘어섰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한화의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가 현재 어떤 미중 관계라든지 또 이런 굉장히 긴장감을 갖고 있는 전 세계 어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의 고양 이런 거에도 굉장히 맞고 또 태양광이 굉장히 고전했죠 사실 중국 때문에. 근데 네. 그것도 미중 관계에서 미국이 딱 철벽을 쳐주니까
적어도 미국이라는 큰 동네에서는 우리가 1등 확실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제가 아까 이 현대차 얘기도 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단기간에 그러면 호전되고 악화될까 이렇게 쭉 추세를 가지고 간다라면 한화그룹도 한번 볼만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향이잖아요. 한화, 한화 이글스 말씀하시는 거죠, 대전. 예. 근데 이게 뭐 전략을 한화가 잘 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원래 잘 하고 있었던 비즈니스 모델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시류라는 게 있다고. 이게 예를 들면 방산도 사실 네. 저 유럽에서 일이 터지면서 이제 주목을 많이 받은 측면이 그렇죠. 있는 거고 태양광도 원래는 되게 힘들 힘들었죠. 상황이었는데 힘들었죠. 이 미국, 중국의 이 네. 모양이 되면서 이제 아니 그는 뭐 IRA라는 법이 딱 하니까 아까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연간 2억 달러 세액 공제. 이건 예상치 못했던 거죠. 운이라는 것도 우리가 배제하기가 매우 어렵네요. 아니 경영하다 보면 그래요. 사실 이제 뭐 중국이 확 열렸을 때 예? 사실 뭐 중국 비즈니스 하던 사람들이 뭐 그렇게까지 중국이 크게 시장이 될 줄 알았나. 근데 이제 그럴 때 특수를 노렸는데 근데 이제 경영자 기업가들의 이제 해안이라는 거는 네. 정점이 어딘가를 잘 보는 거. 그리고 바닥이 어딘가를 잘 보는 거가 네, 이제 네. 좀 차별점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우연찮게 이제 하나그룹의 어떤 주력 사업이라는 게 네. 작금의 어떤 국제적인 정세라든지 또 어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딱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그리고 뉴스 세 번째 뉴스도 의리잖아요, 또 의리. 의리. 사훈이 의리. 아 진짜 의리예요? 사훈이 의리로 돼 있어. 사훈이 예, 의리. 예, 의리의 한화예요. 예.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는데. 의리하네. 어떻게 의리?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뭐 약간씩 연봉 차이가 있을 텐데 강남이랑 지금 부산을 비교할 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네요. 아유, 이거 좀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네. 뭐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의원이 국세통계연배를 분석한 시군구별 근로소득 연말 정산 신고 현황을 이제 발표한 걸 보는데 차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1인당 평균 총급여액 상하이 지역에 그 통계가 나왔는데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서울 강남구는 7,440만 원 1인당 총급여액 평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서초구가 비슷하죠. 그 다음에 용산구, 과천시, 송파구, 성남시 이렇게 돼 있는데 성남시라는 게 분당 판교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네. 근데 하위가 어디냐? 부산 중구, 대구 서구, 경기 동두천, 경기 포천, 의성, 부안 이렇게 돼 있다. 저기서 뭐가 제일 의외입니까? 우리 정프로는. 의외요. 부천 서구. 그 부산 중구가 저렇게 낮은 그러니까 일인가 저게 이제 싶네요. 사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고 네. 부산도 중구면 대충 우리 김시덕 박사가 그러잖아요. 중구는 어디 있어요? 뭐 부산역 근처일 네. 텐데 왜 저렇게 부산이 제2의 도시이기도 한데 전반적으로 낮으냐? 이게 부산이 노인 인구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산이 작년 9월 기준으로 전국 7대 특별광역시 중에 최초로 초고령 사회예요. 부산이. 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등은 바다가 갖고 살기 좋은 곳으로 고액 연봉자가 몰렸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몰린 저 중구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분 부산 해운대 구도심이라고 하죠. 구도심. 네네네. 구도심에 돈이 있고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디로 갔냐? 예를 들면 저기 있는 데 갔다는 거죠. 해운대구 수영구 이런 데.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범죄도 뭐죠? 그 최민식 씨 나온 거. 범죄와의 전쟁. 너그 사장 뭐 그거 있잖아요. 어? 내가 다 알아. 뭐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네네. 거기 보면 서장님이 어디 살아요? 남천동 살잖아. 남천동. 몰라요. 그거는. 너그 사장 남천동 살지? 그러잖아. 다 알아. 그게 이제 해운대 광안리 이쪽이란 말이에요. 바닷가. 이런데 이제 고액들이 몰려 있고 구도시면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산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되게 의외는 의외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중구, 사상구 이런 데들이 저 이제 거주지별로 분석을 그렇습니다. 한 거죠. 거주지별로. 직장별로 분석한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광역단체별로 보면 아까 그 차트를 보시면 울산 같은 데들은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방으로 보면 당연히 울산 지역에 있는 5개 군구가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전국 평균치보다 높았다. 이건 뭐 당연히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고액 연봉을 받는 제조업체가 많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 차트를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대체로 집값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요. 강남, 서초, 용산, 과천, 송파, 성남. 좋은 직장에 고액 연봉 받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사는데 집값이 고공행진을 한 거죠. 그죠? 그렇지 않고 이제 그렇겠네요. 이제 그래서 뭐 교통, 학군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부동산 입지를 주로 보는 전문가들 얘기로는 이제 대부분 다 직장의 어떤 근접성 이런 것들. 지금 전국에서 가장 비싼 연봉을 받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전국에서요? 네, 전국에서 시군구로 보면 판교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강남구 삼성동 쪽인 것 같아요. 삼성동. 네. 그쪽 라인, 삼성동 네네네. 라인, 여의도도 그렇고죠. 여의도도 높은. 그러니까 마포 집값이 저렇게 오르는 게 여의도 접근성이 제일 좋은 데가 마포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 통계를 낸 이제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뭐 부동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어떤 이 노령화가 되고 또 지방이 공동화되고 그러면서 나오는 지역 간의 어떤 계층 간의 어떤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제 논점이었는데 사실 이게 어제도 저희가 뭐 그런 토론을 좀 했습니다마는 집적이 중요한지 성장에 아니면 분산이 중요한지는 정말 해묵은 과제이지만 풀기 어려운 그런 것 같아요. 국토의 균형 발전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그런 게 어디냐 어디라도 그냥 효율성이 집적을 해서 이 부를 이 스피로버 그러니까 분수처럼 이렇게 지역으로 나누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아주 극명한 예를 보여주는 자료가 나와서 하나 소개했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3 이렇게 지역별 소득까지 좀 분석을 해드렸고요. 그럼 바로 우린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 장으로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이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시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고 뭐 재산 올라오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덕이라고. 거기서 내셔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리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